부여 시골 마을의 새벽. 안개가 자욱이 깔리고 닭이 울기 전 먼저 터진 말 한마디. 야, 들었냐? 수나미가 장가간대. 이장님의 외침이 번개처럼 퍼져나간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 우유차보다 빠르게 소문을 나르고 슈퍼 이모는 고추장보다 더 진하게 이야기를 버무린다. 그 집 효자 수나미 있잖아. 그이가 드디어 장가간 때 결혼정보회사에서 왔대나 봐. 한편 밤머리에서 괭이를 들고 있던 수나미는 멍하니 서 있다. 내가 장가를 간다고요? 그 말이 도저히 현실감이 없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장님 목소리, 드디어 간다 수나미 결혼한다. 그 순간 마을 개마저 멍하고 화답한다. 부여의 아침이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시작된다. 수나미의 어머니 정분 여사. 동네에서 카리스마 할매로 통하는 그녀는 아들 걱정에 결혼정보회사 사이트를 몰래 뒤진다. 요새는 이런 것도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요? 참말로 세상 좋아졌네. 손가락이 덜덜 떨리지만 결국 회원가입 완료 버튼을 누른다. 등록 사진은 무려 10년 전 군대 시절 PX 앞에서 빛나던 그 시절의 수나미. 그때가 네가 제일 사람 같았어. 그녀의 한마디엔 진심이 담겨 있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에서 정분 여사는 태연히 말한다. 수남아, 네 프로필 좀 고쳤다. 수나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춘다. 뭐요, 엄니? 네 장가 좀 보내보려고. 결혼정보회사에다 올렸지. 순간 바발이 코로 튀어나올 뻔했다. 엄니, 내 허락도 없이 뭔 일을 그렇게 하세요. 네가 허락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이장님이 지나가다 들으며 외친다. 그 사진으론 결혼 못해. 인생은 첫인상이여. 마을은 순식간에 결혼대책위원회로 돌변한다. 마을회관 안. 이장님, 슈퍼 이모, 경로당 멤버들이 모였다. 자, 오늘 회의 안건은 수나미 결혼건이여. 드디어 이 마을서 경사났구먼. 누군가는 양복을 빌리고 누군가는 머리 손질을 해주며 난리가 났다. 슈퍼 이모는 포즈를 잡아주며 외친다. 입꼬리 좀 올려봐. 그게 미소여. 수나미는 얼굴이 뻘개졌지만 그 순간마저 따뜻했다. 며칠 뒤 마을 사진관. 수나미는 말끔히 면도하고 셔츠깃을 세운다. 사진사 아저씨가 카메라를 들며 말한다. 하나, 둘, 셋 웃어봐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손을 흔든다. 그 순간 수나미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번진다. 카메라 속엔 늦은 봄의 햇살 같은 남자가 담긴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순간 정분 여사의 눈가엔 잔잔한 물기가 맺힌다. 그래, 이제 우리 아들 좀 달라졌구먼. 사진이 마을 회관에 걸린다. 이게 그 수나미 맞어? 완전 배우 아녀. 아주머니들이 웅성거리고 이장님은 이 정도면 이제 결혼하겠구먼 하며 만족해한다. 정분 여사는 은근히 으쓱하며 말한다. 우리 아들이 이제 좀 쓸만하제? 마을엔 오랜만에 축제 같은 분위기가 흐른다. 그날 밤 정분 여사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결혼정보회사를 다시 확인한다. 신규 매칭 수남님 프로필 조회 일건.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간다. 그래, 우리 아들 아직 괜찮네. 그 순간 옆방에서 수남이 면도기를 정리한다.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린다. 누굴 만나든 이번엔 좀 달라 보이고 싶었다. 다음 날 새벽 마을의 하늘엔 초승달이 걸려있고 정분 여사는 혼잣말처럼 말한다. 그래, 인생이란 게 결국 얼굴 들고 웃는 거지. 수나미는 문틈으로 그 말을 듣고 미소 짓는다. 부여의 들판에는 바람이 잔잔히 불고 수나미의 새 프로필 사진이 결혼정보회사 메인 화면에 반짝인다. 밭을 가로지르는 수나미의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가볍다. 그날의 부여는 봄보다 따뜻했다. 아침 안개 낀 들판 위로 기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오늘 수나미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다. 넥타이는 어머니가 직접 매주셨다. 네 얼굴에선 평생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드디어 광화문 간다잉. 어머니의 농담에 수나미는 머쓱하게 웃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뛰었다. 서울 웅우엔.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그는 대전역에서 KTX에 몸을 실었다. 창밖의 들판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그의 마음도 어느새 서울로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낯선 공기와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수나미는 잠시 멈춰섰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나. 손에 쥔 결혼정보회사 프로필 사진. 베트남에서 온 여성 웅우엔. 짙은 눈매에 수줍은 미소가 있는 왠지 모르게 따뜻한 얼굴이었다. 약속 장소는 광화문 근처의 작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커피 향이 퍼지고 문이 열리자 낯선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수남 씨. 고개를 든 수남이는 순간 말을 잃었다. 사진보다 훨씬 생기 있고 햇살에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여자가 그 앞에 서 있었다. 예, 반갑습니다. 웅우엔 씨. 말끝이 떨렸다. 자리에 앉자마자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엇갈렸다. 오늘 서울 날씨 춥지요.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네요. 예, 뭐 춥긴 해도 괜찮죠. 커피 한잔 하시죠. 서툰 한국말과 어색한 웃음. 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었다. 웅우에는 조심스레 말했다. 저 한국 와서 일해요. 가족 다 베트남에 있어요. 엄마, 동생들 보고 싶어요. 그녀는 5딸 중 장녀. 늘 가족을 위해 앞장서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여인이었다. 그 말에 수나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가끔은 외로워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식사를 마친 뒤 수나미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커피도 마셨으니 광화문이랑 청계천 한번 걸어볼까요? 도심의 빌딩 사이로 바람이 부는 오후, 둘은 천천히 걸었다. 한국, 이렇게 예쁜 곳 많아요. 예, 근데 같이 걸을 사람이 없었죠. 웅우에는 웃으며 물었다. 그럼 오늘 같이 걸어요? 순간 수나미 얼굴이 붉어졌다. 예, 좋죠. 청계천 물결 위로 비치는 불빛,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쳤다. 그때 수나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베트남 말로 예쁘다가 뭐예요? 댐람. 웅우에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 아니, 발음 이상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연습하죠. 웃음이 섞인 공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은 서울 광화문.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수나미와 웅우에는 카페 앞 인도에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바람이 불었다. 이제 가야 해요. 웅우엔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나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벌써요? 아직 서울 불빛도 다 못 봤는데. 그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묘하게 잠겼다. 웅우에는 가방을 꼭 쥐고 말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수남 씨 마음 참 따뜻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나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머니 속 손을 꼭 쥐었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택시 한 대가 다가와 섰다. 노란 불빛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웅우엔이 조용히 문을 잡았다가 다시 수나미를 바라본다. 다음 주에 또 봐요.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조용히 서울 하늘로 흩어졌다. 수나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선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다. 그래요, 다음 주에 꼭 봐요. 그는 말끝을 삼키며 덧붙였다. 꼭이요. 웅우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의 눈을 마주보며 웃었다. 그 미소가 낯설게 따뜻했다. 택시 문이 닫히고 차가 천천히 출발한다. 창가에 비친 웅우엔의 손이 살짝 흔들린다. 그 순간 수나미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인사했다. 택시가 신호등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차의 붉은 미등이 멀어지다 점처럼 작아지고 그제야 수나미가 작은 숨을 내쉰다. 웅우엔 씨. 그의 입에서 조용히 이름이 흘러나왔다. 광화문 거리에 겨울 바람이 부드럽게 스친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다음엔 꼭 다시 만나야지. 부여로 돌아가는 KTX 창가에 앉은 수나미. 어머니가 싸준 주머니 속 초콜릿 하나를 꺼내며 작게 중얼거린다. 이상하게 오늘은 집에 가기 싫네. 기차 창밖으로 번지는 서울의 불빛, 그 속에서 웅우엔의 미소가 어른거린다. 그녀의 눈빛이 내 오래된 마음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말보다 더 어려운 게 시간이라는 걸. 서울의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오후, 수나미는 광화문 카페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웅우에는 늘 그렇듯 수줍은 미소로 다가왔다. 오랜만이에요, 수남씨. 예, 기다렸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편해진 분위기 속에서 둘은 서울 거리를 함께 걸었다. 하지만 어딘가 묘한 어색함이 있었다. 말은 통했지만 마음의 표현 방식은 서로 달랐다. 한국 사람 감정 이야기 잘 안 해요. 얘 그냥 속으로 사귀는 편이죠. 그게 어려워요. 베트남에서는 사랑하면 다 말해요. 그녀의 말에 수나미는 웃었지만 가슴 한켠이 살짝 먹먹해졌다. 며칠 뒤 수나미는 웅우엔을 부여로 초대했다. 우리 동네 구경하러 오시죠. 좋아요. 어머니도 만나고 싶어요. 부여의 가을 들판 위, 웅우엔은 고운 스카프를 두르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수남씨 어머니.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멀리서 왔네. 고생했어요. 식탁엔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어머니의 어색한 눈빛이 함께 놓여 있었다. 한국 음식 괜찮아요? 예, 맛있어요. 근데 조금 짜요. 순간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베트남은 싱겁다던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말이었지만 웅우엔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식사 후 마을 사람들은 슬쩍 물었다. 외국 사람이라며? 시어머니랑 같이 살긴 힘들다던데. 수나미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가씨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한국 생활 오래 못 버틴단 소리도 많더라. 수나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나가는 웅우엔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며칠 후 서울, 웅우엔은 수나미를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 요즘 조금 외로워요. 한국 사람 마음 나 아직 잘 몰라요. 나도 당신 마음 다 모르죠. 그래도 배우면 되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나한테 항상 외국 사람이에요. 그 말에 수나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내가 사랑해도 당신 세상엔 내가 손님 같아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잔인했다. 그날 밤 수나미는 답하지 못했다. 며칠 후 부여의 새벽 공기 속에서 수나미는 멍하니 마당을 쓸고 있었다. 어머니가 문을 열며 물었다. 그 아가씨 요즘은 연락 없제? 예, 조금요. 이별이라는 게 꼭 싸워야 하는 게 아니요. 마음이 멀어지는 것도 이별이제. 잠시 침묵 후 어머니는 따뜻하게 덧붙였다.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난 건 복이야. 그 사람도 너 생각 많이 할 거야. 수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엄마, 나 이번엔 진짜로 좋아했어요. 서울 남산이 보이는 저녁, 찬바람이 불어오던 가을밤. 웅우에는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엔 식지 않은 커피, 그 옆엔 수나미가 있었다. 수남씨, 나 이야기 좀 해도 돼요? 예, 말해요. 웅우에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 한국 와서 일 많이 했어요. 식당, 공장, 청소. 항상 외국인이었어요. 결혼하면 나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더 무서워요. 수나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왜 무서워요? 나는 당신 사랑해요. 근데 한국에서 베트남 아내라고 불릴까봐 무서워요. 당신 엄마 나 싫어하진 않지만 벽 있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내 가족도 보고 싶고 한국말도 아직 어렵고 당신 가족은 다 한국말만 해요. 그게 나를 점점 작게 만들어요. 잠시 침묵. 수나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다. 내가 지켜줄게요. 아니요. 웅우에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나 지켜주면 당신이 더 힘들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 사랑해요. 하지만 결혼할 자신은 없어요. 수나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목이 잠겼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웅우에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가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한국이 따뜻했어요. 나도요, 당신 덕분에 세상이 좀 더 예뻤어요. 남산의 불빛이 두 사람 사이를 비추었다. 서로의 그림자가 멀어지며 바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세상으로 돌아갔다.
KTX 창가에 앉은 수남이. 어머니가 싸준 초콜릿을 꺼내며 혼잣말한다. 그녀는 나한텐 봄 같은 사람이었는데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멀어지고 그 속에서 웅우엔의 미소가 아련히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내 오래된 마음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사랑보다 어려운 게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걸. 기차가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조용해졌다. 부여의 겨울, 들녘엔 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수남이는 말없이 볕단을 나르고 있었다. 숨이 차도 손이 얼어도 그는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예전엔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바람 소리만 그를 대신해 울고 있었다. 수남아, 밥 식는다. 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한참이나 대답이 없었다. 예, 금방요. 대답 뒤엔 한숨이 길게 흘렀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어머니는 차마 방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저놈이 저리 시들진 않았을 텐데. 밤이 깊었다. 방 안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했다. 책상 위엔 웅우엔이 쓰다 남긴 메모 그리고 낡은 머그컵 하나. 수남이는 손끝으로 컵을 쓸며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웅우엔 씨, 당신이 웃을 때마다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그 말에 스스로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이내 내려앉았다. 서랍을 정리하던 그의 손끝이 무언가에 닿았다. 흰 봉투 하나, 서툰 한글로 적힌 글씨. 수남 씨에게. 봉투를 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수남 씨, 한국에 온 후 나는 매일 노력했어요. 한국말 배우고 당신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하고 당신 친구들 앞에선 괜히 더 웃으려 했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작아졌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 사람이라는 말이 따라왔어요. 나는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수남이는 한 줄 한 줄을 따라 읽다가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었다. 수남 씨,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요. 나중에 언젠가 봄에 다시 만나면 그땐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어요. 고마웠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따뜻한 사람. 그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베개 위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땐 내가 먼저 웃을게요.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방 안을 조심스레 열었다. 수남이는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잠든 듯 앉아 있었다. 편지 한 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지? 얘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수남아. 그땐 네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 줄 알면서도 자꾸 겁이 났다. 다를까봐 힘들까봐. 수남이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람이 고맙네요. 그날 오후 수남이는 백마강으로 향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포근했다. 그는 웅우엔의 편지를 다시 꺼내 접었다. 봉투 위에 작은 나뭇잎 하나를 얹고 물결 위에 살며시 띄웠다. 편지는 물 위에서 천천히 떠내려갔다. 이젠 보내야죠. 미련도 아픔도 그리움도 모두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편지가 멀어질수록 그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표정은 어느새 조금 편안해졌다. 웅우엔 씨,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이 조금은 자랐어요. 다음에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을게요. 며칠 후 부여의 들녘엔 다시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수남이는 모자를 눌러쓰고 밭으로 나섰다. 멀리서 바라보던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우리 수남이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놈. 수남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봄이 오면 나도 다시 웃을 수 있겠죠. 백마강 물결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그가 띄운 편지는 어디선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